광합성 소년. 저자 존 레이놀즈 가디너는 미국에서 태어났다. 미국 항공기 제조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며 어린이를 위한 글을 많이 썼다. 작품으로 조금만 더 등이 있다. 생각할 만한 주제, 탐구하는 일상. 우리는 사실을 알기 위해 탐구 과정을 거친다. 거짓일지 모른다는 의심, 혹은 진짜를 알고 싶은 호기심에서 출발한다. 옳을 거라 믿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 가슴 졸이며 실험을 한다. 탐구의 과정을 거쳐 진실이 드러난다. 앨런 브루스터는 불쑥 이의를 제기했다. 사람도 광합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먹기 싫은 간을 먹지 않기 위해 앨런은 가설을 세웠다. 기존의 사실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의심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앨런은 인간 광합성이란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갔다. 탐구 과정에서 가설이 맞는지 알기 위해 실험을 한다. 실험은 여러 감각을 자극하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실험이 재미있기는 하지만 실험을 하는 이유와 가설을 세우게 된 출발점에 더 주목하고 싶다. 아이들이 자신의 일상을 계속 궁금해하면 좋겠다. 이건 왜 이렇지? 이게 뭐지? 신기하다. 알고 싶다. 하나의 정보를 아는 것보다 알고 싶어하는 태도가 스며드는 환경이길 소원한다. 줄거리. 내 이름은 앨런 브루스터 10살이다. 집 밖 도로에는 갈색 승용차가 한 대 주차해 있고 차 안에는 남자 둘이 타고 있다. 이야기는 서너 달 전. 그린 선생님의 과학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날은 우리가 그린 선생님에게 각자 진행할 과학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하는 날이었다. 난 정말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덕분에 무척 들떠 있었다. 그린 선생님은 과학 프로젝트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한다. 해마다 전국의 학교에서 참여하는 과학 전람회가 열린다. 그린 선생님은 작년에 프로젝트가 변변치 못한 학생 둘을 진짜로 낙지시켜버렸다. 패기, 너부터 시작하자. 패기 F 게이트 다음은 내 차례다. 개미농장이요. 패기가 말했다. 내가 20회를 가르쳤는데 한 번도 개미농장이 빠진 적이 없어. 왜 올해도 똑같은 거죠? 내가 가르치는 반에서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닌 학생이 나오기를 그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제발 단 한 명이라도. 내가 욕심이 지나친 건가? 그런 건가요? 앨런 브루스터. 저는 인간 광합성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린 선생님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만 빤히 쳐다보았다. 어젯밤에 저녁을 먹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엄마는 목요일마다 간 요리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싫어해요. 그 순간 떠올랐어요. 식물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왜 식물처럼 태양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받지 못할까? 그게 뛰어난 아이디어냐? 그런 바보 같은 프로젝트는 내 평생 듣도 보도 못했다. 광합성을 인간에게 적용시키는 건 불가능해. 왜요? 그냥 불가능해. 왜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그 이유를 모르시는 것뿐이라고요. 너는 숙제를 하지 않은 게 분명해. 선생님이 대신 프로젝트를 정해주겠다. 너는 립스틱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거다. 앨런, 립스틱에 대한 프로젝트 가운데 최고가 아니라면 당장 낙득점을 주고 말 테니 단단히 각오해라. 정말 화가 났다. 그린 선생님은 공정하지 않았다. 이튿날 할아버지와 나는 뒷마당에 있는 아보카도 나무 아래서 비밀 모임을 가졌다. 너는 모든 위대한 발견자들이 과거에 썼던 것, 바로 그 도구들을 사용해야만 해. 그 도구들은 딱 6가지란다, 앨런. 처음 5가지는 너의 눈과 귀, 코와 입, 그리고 내 손가락이나 피부란다. 6번째 도구는 가장 중요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장 적게 사용하는 거란다. 바로 내 두뇌란다. 생각하지 않고는 그 어떤 발견도 할 수 없단다. 시립도서관에 갔다. 광합성이 나와 있는 책은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살펴보았다. 광합성이 이루어지려면 물, 이산화탄소, 햇빛, 그리고 엽록소가 필요하다. 인간 광합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 피 속의 헤모글로빈이 어떻게든 식물의 엽록소와 같은 작용을 해야만 한다. 내가 먹어볼 만한 음식이 어디 없을까? 엽록소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지만 헤모글로빈에는 철이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봐야겠다. 콩, 견과류, 천연곡물, 시리얼과 간. 이런 제기랄, 간이라니. 집에 있는 콩을 한 국자 떴다. 땅콩버터를 한 국자, 코코팝스를 반 컵, 그리고 냉장고에서 날간을 찾아내 최대한 조그맣게 한 조각 잘라냈다. 믹서를 돌려 텁텁한 액체로 만들어 유리컵에 따라 마셨다. 하지만 내가 틀렸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다. 며칠 뒤 실험을 반복했다. 이번에는 간을 조금 더 넣었다. 그러나 이튿날 저녁 무렵이 되자 어찌나 배가 고픈지 가장 먼저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날 나는 세 번째 실험을 강행했다. 나는 간을 통째로 믹서에 집어넣고 다른 성분들도 추가했다. 평소보다 2, 3분 믹서를 더 돌렸다. 정말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다. 꿀꺽 한 입 마셨다. 더 먹으려고 했지만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날 밤 뱃속이 이상했다. 머리가 어찔어찔했다. 나는 한밤중에 잠에서 깼다. 목이 말랐다. 컵에 물을 가득 채워 단숨에 마셨다. 물맛이 달디 달았다. 또다시 컵에 가득 채워 마시고 또 마셨다. 6잔째 마셨을 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도저히 내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해냈어. 엄마는 나를 보자마자 양손으로 입을 가렸다. 내 피부는 밝은 초록색, 나뭇잎 색깔로 변해 있었다. 나는 마당에서 태양을 지켜보며 잔디밭에 서 있었다. 태양 광선이 몸에 닿자 나는 엄청나게 특별한 기분에 휩싸였다. 1000개나 되는 깃털들이 살살 간지리는 듯했다. 나는 계속 태양을 향해 얼굴을 내밀었다.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다. 아빠는 나를 덥석 들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린 선생님이 버럭 고함을 질렀다. 지금 당장 화장실로 가서 그 초록색 페인트를 씻어내. 인간처럼 보이기 전에는 교실에 들어올 꿈도 꾸지 말거라. 내가 발견한 것을 그린 선생님에게 증명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신문. 내 이야기를 신문에 실을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증명이 되는 거다. 나는 신문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식물이라고요. 뚱뚱포 편집장 아저씨가 내 말을 다 듣고 말했다. 내일 특집 기사로 아주 미담이 걸렸네. 이튿날 아침 나는 신문에 나왔다. 아빠는 대통령이 다음 주에 우리 시에 온다는 기사만 읽었다. 대통령은 세계 기아 근절 모임, 세기모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온다고 했다. 드디어 아빠가 내 기사를 보았다.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잘 들어. 신문의 이 면에는 매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기사가 실린단다. 지난주에는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한다는 어떤 사람이 나왔다. 이 신문에 나온다고 해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야. 솔직히 인식만 더 나빠지지. 나는 피부가 여전히 초록색이었기 때문에 학교에 갈 수 없었다. 나흘 밤 동안 비가 내렸다. 닷새째 날 깨어보니 너무 기운이 없어서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나는 햇빛이 필요했다. 비는 다음 주까지 계속 내린다고 했다. 나는 엄마에게 스탠드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의식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깨어났을 때는 얼굴에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다. 스탠드가 내 목숨을 구했다. 나는 아빠가 말한 세기모 모임이 생각이 났다. 기사를 꼼꼼히 읽으니 대통령은 세기모를 돕겠다고 약속했다. 내가 답을 알고 있다. 내 발견만 알면 그 누구도 다시는 굶주릴 필요가 없다. 나는 대통령을 만날 이유가 충분했다. 편지를 썼다. 지역신문에서 기사를 읽었습니다. 저는 기아 근절을 가능하게 할 발견을 해냈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세요. 연구원 렐런 브루스터. 나는 편지를 대통령이 묵을 호텔 안내 담당자에게 전했다. 할아버지 정원에 있는 진흙 웅덩이에서 도무지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거대한 자석이 나를 잡아당기는 듯했다. 원래부터 할아버지 정원에 있었던 것처럼 절대로 발을 떼고 싶지 않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발가락을 더 깊이 파묻었다. 할아버지가 무릎 뿌려져 발을 닦는데 발가락 아래쪽에 울퉁불퉁한 혹 같은 것들이 느껴졌다. 피부 표면 바로 밑에 검은 반점들이 몇 개 있었다. 그것들은 발바닥 표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보였다. 대통령에게서 전보가 왔다. 갈색 승용차가 우리 집에 도착했고 나를 호텔로 데려갔다. 맥발의 한 남자를 만났는데 대통령은 아니었다. 기아를 근절시키는 발견에 대해 말하지 않았니? 그게 사실이냐? 증거가 없으면 아저씨도 제 말을 믿을 거라 기대하지 않아요. 전 이제 증명할 방법 알아냈어요. 저를 감시하세요.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예요. 물과 햇빛만 빼고 아무것도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제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세계에 굶주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예요. 대통령께서 해보자고 하셨다. 다음 열흘은 정말 빨리 흘러갔다. 의사들은 온갖 종류의 시험을 해듣고 대단해 라거나 믿을 수가 없어 라며 자기들끼리 중얼거렸다. 열흘이 지나는 동안 나는 물만 빼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마침내 대통령의 고문은 시험을 중단시켰다. 커비 아저씨는 하얀색 알약 2알을 내밀었다. 하나를 먼저 먹어라, 앨런. 그리고 내일 아침에 나머지 하나를 먹어야 한다. 너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약이다. 마그네슘의 효과가 중화되기 전까지 단순히 적혈구가 증가하면서 생기는 문제라고 컴퓨터가 밝혀냈단다. 인간 광합성의 발견은 1급 비밀로 분류되었어. 허락 없이 그의 얘기를 발설했다가는 국가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뜻이야. 내 발견 덕분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라고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래, 좋은 거지. 하지만 너 발견 때문에 나쁜 일도 많이 생긴단다. 우리나라 경제 몰락하고 말 거란 얘기다. 농부들, 목장주인, 어부들이 할 일이 없어져. 가공하고 포장하고 운반하는 모든 사람들 역시 할 일이 사라지지. 두 번째 문제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할 거야. 아무도 일을 하지 않으면 정부는 무슨 수로 나란 일을 꾸려가겠니? 대통령이 직접 내린 명령이란다. 내 발견은 1급 비밀로 처리될 거야. 그 누구한테도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나는 바닥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네, 약속할게요. 대통령은 미안했는지 나에게 선물을 보내왔다. 완벽하게 꾸며진 프로젝트였다. 높이가 2m에 가까웠다. 립스틱에 대한 과학 프로젝트였다. 당연히 아주 훌륭해 보였다. 상을 타고도 남았다. 당연히 나는 행복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그 프로젝트는 내 것이 아니었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다시 정상으로 되돌아오고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다. 오직 할아버지만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과학 전람회의 날이 되었다. 나는 4학년 최우수 과학 프로젝트상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내 기분이 얼마나 나빴는지 모른다. 그린 선생님이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이야 라고 마음을 굳혔다. 나는 립스틱 샘플을 선생님에게 주었다. 나는 선생님이 립스틱을 바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선생님의 입술은 두꺼워서 립스틱을 많이 써야만 했다. 그린 선생님은 립스틱을 다 바르더니 엄마처럼 혀로 쭉 훑으며 입술을 핥았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었다. 수상자를 발표하는 시간이 되었다. 연설은 길고도 지루했다. 나는 시간을 확인하고는 그린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내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바로 지금이다. 이게 선생님 차 번호 맞아요? 조명등이 켜져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린 선생님은 당장 옆문으로 나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도착한 순간 거짓이 단박에 드러났다. 죄송해요. 제가 선생님을 속였어요. 난 선생님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대통령과의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선생님한테 그 방법을 말씀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저한테는 증거가 있어요. 선생님이 증거예요. 그린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식물로 바꿔놓았어요. 나는 손거울을 선생님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선생님은 밝은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다. 선생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도록 비명을 질렀다. 걱정 마세요. 저한테 해독제가 있으니까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식물이라는 게 확실하니, 앨런? 이걸 한번 드셔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나는 과자를 꺼내드렸고 선생님은 깨물어 먹어보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나는 우리 반에서 너 같은 아이를 찾으려고 20회를 기다렸다. 나는 이 문제를 조용히 덮어두지 않을 거야. 모조리 다 말할 거야.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국가에도 나쁘대요. 진실은 침묵해서는 안 돼. 평가는 미래에 맡겨야 해. 현재가 아니라 강당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이크를 잡고 세상에 알릴 거야. 그린 선생님은 강당으로 뛰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깨 너머로 뒤를 돌아본 순간 갈색 승용차에서 남자 둘이 뛰어나와 그린 선생님을 양쪽에서 붙잡았다. 그들은 선생님을 뒷좌석에 싣더니 붕 하고 떠나버렸다. 그린 선생님이 전근을 갔던 학교에 발표가 있었지만 어느 학교인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할아버지는 선생님이 혹시 어딘가에 심어진 것이 아닐까 의심한다. 이제 여러분도 내 이야기를 읽었으니 인간 광합성의 비밀을 알고 있는 셈이다. 부디 몸조심하시라. 정확히 읽기. 앨런이 인간 광합성이란 아이디어를 생각한 것은 언제였나요? 앨런은 인간 광합성이 되기 위해 실험을 3번 했습니다. 3번의 실험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깊이 읽기. 그린 선생님은 앨런에게 인간 광합성이 아닌 립스틱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앨런은 선생님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앨런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앨런은 그린 선생님에게 증명할 방법으로 신문사를 찾아가 자신에 관한 기사를 내기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증명하기에 좋은 방법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린 선생님이 진실은 침묵되어서는 안 돼. 평가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맡겨야지 라고 말했습니다. 평가를 미래에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생각 읽기. 식물로 살아가는 것과 동물로 살아가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하는 이유는 각각 무엇일까요? 진실을 아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밑줄 긋기, 책 속 한 구절, 16조. 어젯밤에 저녁을 먹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희 엄마는 목요일마다 간 요리를 하시거든요. 저는 간을 정말로 싫어해요. 그런데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식물은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인간은 왜 먹어야 하지? 우리는 왜 식물처럼 태양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받지 못할까?